오늘 공부하실 샘플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참 안 좋죠. 대만이나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올해만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국내 양시장 모두 음의 성과를 보였고 특히 코스닥은 지난 주말까지 무려 14%나 하락을 했죠. 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퍼포먼스가 최하위권이다라는 사실이 정말 서글프게 만드는데요. 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순매도세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7월 말 이후 코스피를 약 18조가량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를 매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등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매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네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왜 계속 매도하는 것일까요? 매도 이유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HBM3E를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의 퀄을 받지 못해서 납품을 못했다. 하이닉스는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만약에 이유였다면 지난 10월 28일이 삼성전자의 바닥이 되었어야 돼요.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는 4분기 HBM 매출 비중이 기존 10%에서 50%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퀄이 통과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르던 악재가 해소되면 치솟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동향을 봐더라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딱 이틀 동안만 그것도 100억도 채 되지 않은 소량만 매수했을 뿐 그 이후에도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던 악재가 오로지 HBM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되죠. 그럼 그게 뭘까요? 매몰 비용 때문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를 따라잡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파운드리에 투자를 강해왔었죠. 파운드리는 고객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파운드리 공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고객사들이 몰고 올 것이다 라는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생각은 빗나가 버렸죠. 주요 고객들은 계속 TSMC로만 몰렸고 삼성전자는 대형 수주에 실패하게 되면서 무려 171조나 쏟아부었던 공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최근에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의 개시 시기를 내년도 아니고 2026년도까지 미룬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할지라도 171조의 매몰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아주 그냥 주야장천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의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시기 지연에 덩달아 물을 먹게 되었고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꼴찌 수준을 유지하게 된 이유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 매수 시점이 과연 무르익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봐주십시오. 황당하게 내려왔죠. 우리네 증시 시총 1위가 이 모양이니 우리 증시가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HBM 문제가 드디어 주요 퀄 테스트를 넘었고 4분기부터 제한적이나마 공급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10월 28일 이 종목은 최저점을 찍었어야 됐어요. 지금쯤 V자 급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은 기술적 매수 신호가 잡히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차트에는 매우 중요한 저항선만 두 개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자, 우선 왼쪽 붉은색 화살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DMI 매수 실패 신호가 보여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ADX 라인을 파란색 DI-가 이렇게 하향 돌파하고 있습니다만은 3영업일이 지나도록 ADX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3영업일 이내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그곳에 매우 중대한 저항선이 걸리게 된다라는 점을 이미 배우셨어요. 자, 위에 파란색 수평선 구간이고 정확하게 66,900원이 저항선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하락의 원인점 저항인데요. 제법 거래가 실려있는 구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항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자, 아래 파란색 수평선으로 그려진 구간이고 정확하게 63,900원입니다.
이처럼 강한 저항이 두 겹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저항을 이겨내는 모습이 확인되면 매수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어야만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매수가 고려될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배우셨던 것이 있죠. 바로 3세판의 원칙입니다. 자, 우선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토캐스틱의 %K와 %D가 모두, 자, 이게 중요해요. 두 개의 지표가 모두 20보다 아래에 있었던 적이 3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침체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20 미만에서 20 미만을 3번이나 때렸다는 얘기는, 자, 이 상태에서 돌연 %K가 80을 때린다면 3세판 법칙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기다려왔던 매수 신호가 뜨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오로지 HBM 문제 하나뿐이었다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납품이 지연되었던 것이 삼성전자가 가진 유일한 약점이었다면, 자, 화살표 구간에서의 3세판 법칙은 완성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10월 기준으로 간발의 차이로, 10월 말 기준으로 간발의 차이로 80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바닥에서의 삼성전자의 매수 신호는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선의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